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좌파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썸네일인 사진은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로 출국할 때의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3박 4일이니까 15일쯤 돌아오시겠죠. 김건희 여사에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좌파를 좋아하십니까?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영식, 야당이 이딴 탄핵안 제출에 헌법 가치에 다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정영식 사법연수원 17기생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했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 정영식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탄핵소추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헌법 가치에 모두가 다 부합하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영식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좌파 신문에서 공격했어요. 대표적인 한겨레 신문이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좌파 신문이 이분을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보면 이분이 올바른 분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좌파 신문도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한겨레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다 라고 말한 보수단체에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수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뭐냐면 물망초입니다. 박선영 씨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 물망초입니다. 그 물망초에서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물망초에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겨레가 정영식 이 양반은 훌륭한 양반이야를 증명해 줬어요.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했다. 탈북민 등 지원단체에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했다. 예.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훌륭한 분입니다. 좌파 신문도 써볼 때가 있어요. 예.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덕담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법개혁 추진안 방안을 말해달라 라며 사법개혁 세이브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에 들어요. 덕담 말고 사법개혁안을 내달라는 겁니다. 예. 제가 조희대 대법관에게 제가 사법개혁안을 말씀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첫째, 10년 임기가 끝나면 50%를 자르세요. 첫 번째. 사법개혁안의 첫 번째는 자르는 겁니다. 10년 임기 끝나는 법관의 50%를 자르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심리불속행 제도. 이거 폐지하세요. 세 번째, 쓸데없이 바쁘다면서 재판을 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재판장 하고 있는 그 판사들 다 불러들이세요. 이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을 조언하는 세 가지 조언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렸어요.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조희대에게 속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라는 방송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견해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몹시 비난하시는 분이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상로, 너의 정체는 뭐냐? 님의 정체는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50년 친구다. 어디 감히 정신 차리라, 떠들지 마라. 그리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바라보시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기자는 비판하는 게 기자입니다. 그 집에서 기르는 게,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게 용도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개가 울타리에서 지키고 있다가 도둑이면 왕왕왕 짖었습니다. 기자는 고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자는 고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개입니다, 개. 기자는 개예요. 개의 목적은 짖는 것고, 그리고 도둑놈들은 무는 겁니다. 짖지 않거나 물지 않는 개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진짜 개 아닙니다. 기자는 고귀한 직업에, 저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자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과 50년 친구라면 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거세요. 50년 친구니까 뭐 전화번호 알겠네요. 야, 이상로 그 아주 기분 나쁜 싸가지 없는 기자가 하나 있는데 너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욕먹지 말고 개혁해, 개혁. 이상로 그 싸가지 없는 기자가 개혁을 세 가지를 주장하더라. 50% 잘라라, 10년 되면. 그리고 심리불속행 80%로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 없애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쓸데없이 바쁘다면서 재판을 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판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있는 사람 다 불러들여라. 야, 그 이상로가 아주 나쁜 놈이야. 싸가지 없어. 그런데 그 얘기 좀 들어.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친구입니다. 친구 잘하세요. 친구 잘하십시오. 예. 다음 뉴스 갑니다. 친구는 잘해야 됩니다. 그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자기 입으로 우리는 좌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아마 대선 전에도 했던 것 같고, 뭐 대선 후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마 이게 대선 전에 한 이야기 같아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윤석열이 문재인 보호 위에 조국을 쳤다. 우리는 좌파. 이게 대선 전에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문제가 됐던 발언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작년 9월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어쨌든 아마 이것은 무슨 디오르백인가요? 뭐 파우치라고 그러던가. 그 뭐 백 받으면서 아마 그 몰래카메라에 찍혔던 것 같아요.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춰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좌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좌파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칼럼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런 칼럼을 찾아냈어요. 보수나 보수 언저리 처벌에만 난리치는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친구 딸까지 이용하는 좌빨 목사의 인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아 본인 아버지 친구인 최재형 목사한테 받아서 좌빨들이 난리다. 금태섭부터 정체모를 이현주, 이준석 등등.
김건희는 자칭 진보고 윤석열과 함께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말해왔으니 범좌파로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노무현 부인 권양숙 외화 밀발춘에 김건희가 받은 가방과 비교가 안 되는 피아제 명품 시계 등등, 매국노 문재인 마누라는 관봉권으로 옷을 사입고 인도 공짜 여행에 샤넬 뇌물 액수로는 권종숙, 권양숙, 그리고 김건희 제일 낮다는 거죠. 뇌물 액수가. 김종숙, 권양숙이 그렇게 해먹어도 가만히 있던 좌빨들이 김건희한테는 난리다. 김건희가 받은 가방은 법대로 수사해서 위법하면 처벌하면 그뿐이다. 그렇지만 법의 형평에 맞게 반드시 권양숙과 김종숙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아, 이거 올바른 말입니다. 아니, 왜 권양숙하고 김종숙은 봐주냐고요? 왜 항상 보수나 보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온갖 음모를 키워 처벌하면서 좌빨 것들은 처벌 소리도 안 나오는가? 외화 민발출 노무현이 딸 박연차에게 받은 돈으로 펀드 꾸린 아들, 그 손녀는 중국으로 거의 6년 이상 나갔다 들어와서 서울대에 입학했다. 노무현 아들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공대에서 연세대 편에 입학했다. 전공시험으로 편협성을 선발하는 연대 법대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경우다. 당시 연세대 총장이 나중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 노건호는 나중에 스탠포드 MBA로 진학했는데 도대체 토플과 GMAT 점수 얼마를 획득하고 가는지 궁금하다. 나는 김건희 명품백보다 최주옥이라는 목사의 환멸을 느낀다. 김건희 아버지 친구라고 하고 김건희도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만나줬을 뿐이다. 딸과 아버지는 각별하니까 친구의 딸이라면 잔류라는 마음이 오히려 감싸주거나 잘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조언해주는 것이 인간적 도리 아닌가. 그것도 목사라는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손목에 차고 들어가서 정의로운 척 아버지와의 인연을 이용해서 사기치러 가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좌빨 목사인 것 같은데 하나같이 좌빨들은 왜 저 모양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건희 씨가 들어야 되겠네요. 아직도 좋아하십니까? 아직도 좌빨을 좋아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좌파를 좋아하십니까? 착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좌파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좌파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좌파는 의식 구조가 달라요. 그들은 사악합니다. 아버지하고 친구라면서 그래 딸을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차고 가서 함정에 빠뜨려? 그게 좌파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우파의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좌파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좌파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좌파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노종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주저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어설 기미가 없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원래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뚝심 있게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인물 그 자체를 향한 회의적인 시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국 청편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 선으로 알면 도에 가깝다. 대통령 본인이 수신과 제가를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데 치국과 평천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지지율을 다시 올릴 기회는 없어요. 본인이 좌파의 아부를 하는 한 좌파가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 사회로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한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내년 총선은 폭망할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 광고 이분은 자주 하시죠.
뉴델리의 6.1 그 고문이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의 내용은 이재명 하나 잡아놓지 못하니 이게 나라인가 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잡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나왔는지 보여드립니다. 황교안 씨입니다. 황교안,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출마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잡지 못하는 이재명을 황교안 씨가 잡겠답니다. 박수칩니다. 일단 박수치고 잡겠다고 큰 소리 쳤으니 꼭 잡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황교안 씨가 이재명을 잡는다면 황교안 씨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기라고 그럴까? 자서전을 중앙일보가 연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제목이에요. 진상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사과했다. 잘못도 없는데 그냥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했다. 진상도 모른 채 최순실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것이 탄핵으로 직행한 최악의 악수였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큰 활자로 옮겨놨어요. JTB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3인, 안종범 정책수석, 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모두들 더 늦기 전에 최서원 원장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과문을 발표하려고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최 원장을 사적으로 청와대에 부른 일이나 연설 원고를 몇 차례 보여주고 의견을 구한 것 정도만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정호가 비서관을 통해 원고를 전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사실이니 내가 계속 모른 채 버티면 결국 정 비서관이 다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나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내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사과문의 초점도 대통령 취임의 개인적인 인연이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대통령 일부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송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과문을 받아들이는 정치권과 언론의 분위기는 전해달랬다.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각종 의혹에 대해 100% 인정할 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최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자기 수석처럼 부렸다든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중요 결정을 했다든지 나와 공모의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터무니없다고 여겼지만 사회 분위기는 정반대로 올라갔다. 여론의 속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내 불찰이었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판단력이 사리분별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청와대에 불러서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 속옷 사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자 속옷 사는데 남자 비서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원고 일반 주부의 눈에서 영감을 읽어보라고 시켰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이걸 왜 하냐고. 그런데 그 사과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과라고 한 사람이 누구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안종범, 우병우, 김성우. 다시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안종범, 우병우, 김성우. 이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여자 대통령이 나가서 야 속옷 좀 사와라. 양말 사와라. 그거 사과해야 돼요? 두 번째, 연설문을 가지고 야 여러 사람 읽어봐라. 옛날에 링컨 대통령 구두 닦기에도 읽어보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안종범, 우병우. 여러분 우병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죠? 우병우도 이런 인간이에요.
다 사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과하지 말았었어야죠.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안종범, 우병우, 김성우 이들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병우가 참 훌륭한 인간이라고 알고 있죠. 아주 올바르지 않은 인간이 우병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열선문을 써서 여러 사람이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장 그래서 발표하는 겁니다. 뭐가 사과를 해야 돼요?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인 사람, 그걸 사과를 하라고, 사과할 것도 아닌데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 죄송하지만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분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이분 한심하다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심한 건 한심한 겁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계속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 좀 깁니다. LH가 공공주택 독점을 깬다는 겁니다.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만들 때에 지금은 LH만 했지만 LH 말고 경쟁을 시켜서 일반 기업도 참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꼼수 피지 마세요. LH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꼼수 피우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관을 만들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나라가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우리나라 민간업체들이 집을 지을지 몰라서 정부가 나서서 집을 져요. 공공주택 미안하지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주택 민간업자들이 잘 만들어요. 가격도 무지 다양해. 왜 정부가 끼어드냐고요. 첫째, 저는 우리나라에 공공주택은 만들 필요가 없다. 두 번째, LH도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뭐 독점을 깬다, 민간의 개방 경쟁 체제로 갔다, 이거 꼼수다. LH가 살아남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쳐서 거기서 뒤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 공공주택 카르텔들의 음모다. 다음 뉴스 갑니다.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의회에 가서 자 전쟁 이거 돈을 더 주시오. 그랬더니 미국에서 야 이제 돈 못 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작년에 젤렌스키가 미국에 갔을 때 지금은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께서 이렇게들 말씀하셨어요. 로스게 그러니까 러시아죠. 로스게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로스게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저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핵무장하면 안 된다고 제일 떠드는 사람이 원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네일로 미러로의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네일로 미러로.org 지금 org까지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일로 미러로.org에 입력하셔서 당원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일로 미러가 중앙당 공식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농협 계좌입니다. 301-0339-5771-91 이것이 네일로 미러로 중앙당 공식 후원 계좌입니다. 저는 후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일로 미러로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식 직원은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 시간제로 알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인가요? 그 용산에서 그 대규모 삭발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생각보다 규모가 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오신다고 그러고요.
저도 한번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